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야야리는 외인 선수 현황 하편으로 나머지 5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가을잔치에 가지 못한 5팀도 활발하게 외인 선수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랜더스와 히어로즈는 이미 3명 구성을 마쳤고요. 롯데, 한화, NC는 한 명씩 재계약, 그리고 기존 선수와의 재계약과 또 새로운 선수 영입 등 투트랙으로 영입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올 순위 6위부터 차근차근 한 팀씩 알아보겠습니다. SSG 랜더스는 24시즌 KT와 5위 결정전 끝에 패하면서 가을잔치 문턱에서 주저앉았는데요. 2명의 외인 선수와 재계약, 그리고 1명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외인 선수 3인을 확정지었습니다. 깜짝 뉴스는 지난 16일 한국계 3세이기도 한 미치 화이트 투수 영입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바로 이 선수인데요. 2016년 드래프트에서 LA 다저스의 선택을 받아서 미국 프로야구에 뛰어들었고, 어머니가 한국인인데다가 다저스에서 활약했던 박찬호 선수와 닮은 외모로도 관심을 끌었던 우한 투수입니다. 메이저리그 5시즌 동안에 71경기 출전해서 4승 12패, 평균 자책점은 5.25를 기록했는데요. 22경기 선발 등판을 했고, 마이너에서는 126경기 중에 99경기를 선발로 뛴 전문 선발 요원입니다. 마이너 성적은 26승 21패 3.93으로 준수했고요. 9이닝당 9.8 탈삼진을 기록한 구이형 선수로 과거 WBC 한국 국가대표 출전 요청을 받은 적도 있던 투수입니다. 빅리그에서 폴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51km가 넘었고, 최고 구속은 155km를 넘나드는 강속구 투수로 최고액 $1,000,000 전액 보장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랜더스는 화이트와 함께 올 시즌 9이닝당 탈삼진 11.29개의 위력을 뽐낸 드루 앤더슨과 총액 $1,200,000 재계약하면서 강력한 삼진 원투펀치를 구성을 했습니다. 3연전에서 이 두 투수를 모두 만난다면 타자들이 꽤나 삼진 공포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역대급 외인 타자인 기엘모 에레디아와 총액 $1,800,000의 재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36경기 출전해서 3할 6푼, 리그 타격 1위, 21홈런, 118타점, OPS가 0.937 기록하면서 작년보다 더욱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좌익수 수비도 준수하고 팀 내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는 등 좋은 동료에다가 만 34세 나이에 내년 시즌에도 건재함을 과시할 것으로 구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발 로테이션 변화가 많을 랜더스지만 김광현이 단단한 겨울을 보내고 문승원이 선발로 복귀, 그리고 트레이드된 오원석의 자리를 메워줄 송영진 등 젊은 투수들과 또 회복을 기다리는 박종훈의 경쟁 등을 통해서 단단한 선발진을 꾸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일단 KBO 리그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세운 빅터 레이에스와 26일 보장금액 $1,000,000, 인센티브 $250,000, 총 $125,000 재계약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레이에스는 내년에 31세가 되는데요. 24시즌 총액 $950,000를 받고 롯데 유니폼을 입고 정말 꾸준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144경기 모두 출전을 했고 타율이 3할 5푼 2리, 15홈런, 111타점, 출루율 3할 9푼 4리, OPS 0.904로 활약을 했는데, 특히 시즌 최종전 9회 마지막 타석에서 극적인 202번째 안타를 때려서 석원창의 KBO 리그 기록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레이에스는 특히 득점권에서 3할 9푼 5리, OPS 1.079의 놀라운 결정력으로 홈런 파워가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아쉬움을 메우고도 남는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2명의 외인 투수 계약이 필요한데요. 박준혁 단장과 얘기를 해보니까 반스는 물론이고 윌커슨도 재계약을 한다는 구단의 원칙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아직 20대인 좌완 반스의 경우 미국 도전 의혹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꾸준히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스는 올해 부상이 있었음에도 25경기 선발로 나서서 9승 6패, ERA 3.35, 그리고 150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선발로서의 여러가지 덕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간 86경기 선발로
507.1이닝을 던지면서 32승 28패, ERA 3.42, 그리고 WHIP 1.25를 기록하면서 WAR도 17.03의 활약을 했습니다. 윌커슨도 지난 시즌 중반에 가세한 이후에 13경기에서 7승 2패 후에 올 시즌에는 32경기 선발로 무려 196.2이닝을 던지면서 12승 8패를 거뒀습니다. WAR 6.81은 반지를 앞선 팀 내 1위였습니다. 박 단장은 두 투수가 모두 팀에 대한 충성도도 좋고 복귀 의사는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 다른 옵션을 알아보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서 차근차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윌커슨 같은 경우는 워낙 나이가 있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스는 좌완인데다가 디셉션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아직도 통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나올 수도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롯데는 만약에 대비해서 다른 투수들의 리스트업도 하면서 다각도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게 서로 이제 감정을 다치지 않으면서 원활하게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롯데 남은 두 선수 계약은 특히 반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이글스죠. 지난 22일 우한 투수 라이언 와이즈와 최다 $95만 재계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한 리카르도 산체스의 대체 외인으로 6주 계약을 하고 한화 유니폼을 입었던 와이즈는 7월 말에 연장 계약을 해서 시즌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총 16경기를 던지면서 91.2이닝, 5승 5패, 평균 자책점 3.73, 탈삼진 98개, 이닝보다 삼진이 많았고요. 피안타율 2할 2푼 3리 훌륭했고, WHIP 1.16, 상당히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3명의 외인 중에 유일하게 재계약 대상자로 협상 끝에 다시 한화 유니폼을 입고 내년 신축구장 마운드에 한 축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두 선수 협상 이야기는 아직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손혁 단장과 얘기를 좀 했는데 현지 직접 가서 선수 물색도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투수는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고 특히 ABS 존 적응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자는 일단 중견수 위주로 보고는 있는데 부상 전력이라던가 또 KBO에서의 성공 가능성 여러 가지 면들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국인 선수를 뽑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정말 잘하리라고 데려온 선수가 어이없이 초반에 나가 떨어지거나 또 부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부상 전력이 많아서 이 선수는 좀 위험하다 해서 접어놨는데 다른 팀에 가서 또 맹활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단장들이나 이 프런트에서 외국인 선수를 뽑아온다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화는 국내의 다른 팀에서 풀린 외인 선수들과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년 새 구장을 오픈하면서 5강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FA 영입 등에도 활발한 이글스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외인 타자, 외인 투수를 고른다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이 끝나고 12월 12일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더 활발한 외인 타자 협상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지난 28일 홈런왕 맷 데이비슨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외인 선수로는 드물게 2년 1+1년이죠. 정확히는 계약 조건은 25시즌에 $150만 그리고 26시즌 $170만 총액입니다. 그런데 25시즌 종료 후에 구단이 계약 연장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어찌 보면 구단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1+1년 계약을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24시즌 131경기 출전해서 46홈런 119타점, 타율도 3할 6리, OPS는 리그 3위인 1.003을 기록했습니다. 홈런 1위, 타점 2위, 장타율 2위. 게다가 공갈포 유형도 아니어서 3할 때 타율에 2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면서 NC 팀 내 최다 기록, 또 KBO 리그 외국인 선수 최다 연속 경기 안타 기록도 세웠습니다. 임선남 단장은 어제 얘기를 해봤는데 데이비슨이 돌아왔고 베테랑 타자들이 모두 부상해서 회복돼서
착실히 동계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 타선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외인 두 자리는 모두 투수로 메울 예정인데요. 우선 순위는 카일 하트입니다. 182K로 탈삼진 왕에 오른 하트는 26경기 선발로 나서서 13승 3패, ERA 2.69, 빼어난 성적을 올렸죠. 시즌 막판 부상 후에 등판해서 기록을 까먹지 않았더라면 ERA, 승률, 탈삼진, 3관왕에 오를 뻔도 했을 정도로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임 단장은 하트와의 재계약이 우선순위고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트도 메이저리그 복귀에도 당연히 이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협상 진척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키시와는 결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대체자들을 물색해서 협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우완 투수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좌완 투수가 나오면 잡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는 12월 8일부터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윈터 미팅이 끝난 이후에 아마도 NC와 하트와도 본격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화나 NC나 그렇게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 스토브리그 외인 선수 구성에 있어서 깜짝 뉴스를 알린 팀은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지난 26일 3인 구성을 모두 마쳤는데 타자 2명과 투수 1명을 영입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등록이 3명으로 늘어난 2014년 이후에 외인 타자 2명으로 시즌을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선수의 면면도 놀랍습니다. 타자는 야시엘 푸이그와 루벤 카디네스, 그리고 좌완 투수 케니 로젠버그가 25시즌 새롭게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푸이그는 다 잘 아시지만 지난 22시즌 키움에서 뛰었던 선수로 내년에 34세입니다. 당시 126경기에서 2할 7푼 7리, 21홈런 73타점, 준수한 성적을 냈는데 개인적인 법적인 문제로 이듬해 한국을 떠났다가 내년에 총액 100만 달러를 받고 돌아옵니다. 올해는 멕시칸 리그에서 64경기 3할 1푼 4리 18홈런 43타점 기록했고요. 베네수엘라 윈터리그에서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한글 표기법을 카디네스로 바꾼 이 타자는 올 시즌 삼성에서 7경기 2홈런 5타점, 인상적인 데뷔 후에 곧바로 부상으로 구설수 속에 퇴출됐던 바로 그 우타자입니다. 키움은 부상 당시 병원 자료부터 최근 신체 검사까지 철저히 실시한 후에 총액 60만 달러의 영입을 결정했습니다. 김재용 홍보팀장은 통화에서 시즌 종료 후에 자체 분석 결과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은 타격, 특히 장타와 홈런 등 장타력이라는 결론 하에 외인 타자 2명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키움은 올 시즌 팀 타율이 2할 6푼 4리, 리그 최하위, 팀 홈런 104개, 2년 연속 최하위였습니다. 20홈런 타자가 하나도 없었죠. 푸이그와 카디네스는 둘이 합쳐서 50홈런 이상을 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타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강력한 마운드의 원투펀치 역할을 해준 후라도와 헤이수스를 모두 잡지 않고 좌완 로젠버그를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의문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키움 구단은 후라도는 마지막까지 고려를 했지만 그보다는 올해도 LA 에인절스 40인 로스터에 들었던 좌완 로젠버그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26시즌에 돌아오는 안우진과의 조합은 좌완 로젠버그가 더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또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미 능력을 과시한 후라도, 헤이수스, 연봉 인상이 불가피한데요. 키움은 로젠버그를 최다 8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좌완이지만 헤이수스보다 로젠버그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95년생 만 29인 로젠버그는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올해 7경기를 포함해서 빅리그에서 17경기 5번 선발로 2승 3패 4.62를 기록했고요. 마이너리그에서는 8년간 163경기, 그중에 115경기가 선발이었고 52승 38패,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ERA는 4.06을 기록했습니다. 팬그래프스.com 등을 찾아보니까 포심과 체인지업, 커터, 커브, 슬라이더 등을 구사를 하는데 포심 평균 구속은 146km 정도로 아주 위력적인 강속구 투수는 아닙니다.
물론 KBO 리그에서는 기교파로 보기에는 구속이 상당히 나오는 편이지만 제구력과 수싸움에 능한 유형으로 보입니다. 한편 키움은 KBO 리그에서 뛰고 싶은 의욕이 강한 프라도와 헤이수스 그리고 도슨까지 세 선수를 모두 열심히 같이 뛰었던 그 시간에 대한 감사함으로 보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년 시즌 다른 유니폼을 입은 프라도나 헤이수스를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소문으로는 계속 KT 헤이수스, 삼성 프라도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계약 협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늘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 것이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소문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팀의 외국인 선수 계약과 협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4개 팀이 이미 3인 구성을 마쳤고 아직 한 명도 계약하지 못한 팀은 없습니다. 이제 11명의 빈자리가 남아있는데 그중 몇 자리는 앞으로 며칠로로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지만 장기전으로 갈 선수도 몇몇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기분 좋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또 아직 구성이 끝나지 않은 팀 팬들은 궁금증을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사상 최다 1000만 유료 관중을 동원한 2024 시즌의 야구 열기는 포스트 시즌 외인 선수 영입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외인 선수와의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좋은 선수가 앞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장들은 늘 고민이 많습니다. 민훈기의 인생야구 야야리,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각 팀의 외국인 선수 영입 현황과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 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